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토요일 JCN 모닝 뉴스입니다. 가수 윤수일이 부른 환상의 섬의 배경이 된 장생포 죽도는 옛 해양관제센터가 이전한 뒤 10여 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그동안 남구청과 부지 소유주인 울산시 교육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도 안 됐는데요. 이번에 교육청이 해당 부지를 남구청에 무상 임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환상의 섬 죽도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 장생포에 위치한 죽도. 가수 윤수일이 부른 환상의 섬의 배경이 된 이곳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 이곳에 항만공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해안매립으로 육지가 됐습니다. 노랫말 속 뽀얀 물 한 개 투명한 바다는 온데간데 없고 우거진 숲을 사이 옛 해상교통관제센터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죽도로 들어가는 유일한 출입구는 이렇게 녹슨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겨 있어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센터가 지난 2013년 근처로 이전 건립한 이후 10여 년째 방치돼 있는 겁니다. 장생포 초등학교의 학교림이던 이곳은 현재 울산시 교육청이 부지 소유주로 돼 있어 남구청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려면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부지를 팔려는 교육청과 부지를 무상임대 받으려는 남구청의 입장차로 죽도는 현재까지 방치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이 나서면서 사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장생포초 졸업생과 지역 단체장 등 14명은 죽도 복원을 위해 교육청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고 천창수 교육관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다시 복원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섬을 만들지는 못해도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섬이라도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육청은 추진위원회에 공식 답변을 보내 남구청에서 협의 요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죽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에서 죽도와 관련해서 주민을 위한 시설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관광 자원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교육청이 그동안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오던 무상임대의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남구청은 교육청의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죽도 부지의 무상임대가 이루어지면 구 해양관제센터 건물을 정비한 뒤 해당 부지를 주민 쉼터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 자율방재단 연합회가 어제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복구 지원 활동에는 5개 구군 자율방재단원 100여 명이 참가해 충남 부여군 부여읍 일대 농작물 정리와 배수로 빗물바지 쓰레기 정리 등 응급 복구 활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번 수해복구 지원은 충남 자율방재단 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당시에 타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울산이 이번 수해 지역과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로 배달된 대만발 국제 우편물에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추가 감정 결과 정체불명의 해당 우편물은 물론 우편물을 개봉한 시설 관계자들의 혈액에서도 독성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을 개봉한 시설 관계자 3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후 지난 27일까지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전국적으로 3,6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이 우편물이 대부분 중국에서 발송돼 대만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중국 공안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북구 치매안심센터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재가 치매 환자 가구에 AI 돌봄 로봇을 대여합니다. 북구 치매안심센터가 대여하는 로봇은 다솜K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기반 어르신 케어 서비스 로봇으로 양방향 대화 기능과 영상통화 등이 가능해 어르신의 상태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위급 상황 시 24시간 관제센터 연결도 가능합니다. 센터는 연말까지 돌봄 로봇 대여 사업을 운영한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울산에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월세를 가로챈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사기를 벌인 공인중개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가로챘다며 질타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보증금 사기 사건이 일어났던 울산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울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던 A씨는 공동대표였던 주범 B씨와 함께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월세를 가로챘습니다. 범행 대상은 울산의 한 종합건설사가 소유하고 있던 미분양 오피스텔 7세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시세보다 부풀린 뒤 가로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년간 임차인 7명으로부터 가로챈 보증금과 월세만 9억 697만 원에 달합니다. A씨 등은 해당 건설사로부터 임차 중개 업무를 맡게 되자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을 마음대로 내보내고 새 임차인을 모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계약을 체결하고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A씨의 개인 계좌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검거돼 구속 기소된 A씨.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은 아니지만 공인중개사인 A씨의 가담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액도 크다며 보증금이 피해자들 대부분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도 피해 회복마저 이뤄지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당장의 피해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재판부도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배상 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해안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돼 어패류 섭취와 고위험군 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병원성 비브리오균 유행 예측 조사 결과 지난 17일 주전 몽돌해변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상처난 부위를 통해 감염됩니다. 특히 50% 내외의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어 간 질환자와 면역 저하 환자 등 고위험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구청이 장마철 이후 물 웅덩이나 하수구 등 해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동자율방역단과 야간방역단을 구성해 방역활동에 나섰습니다. 동자율방역단은 남구 14개 동마다 주민 10명씩 모두 140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31일 발대식을 갖고 8월부터 9월까지 주 1회씩 방역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남구보건소도 3명씩 4개 반에 야간 방역 기동대를 편성해 모기 출현 빈도가 높은 일몰 시간에 맞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4개 동을 순회하며 오는 9월 15일까지 야간 방역 활동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울산교육청이 주관하는 2024 대입 수시 모집 대비 진학 특강이 오늘부터 8월 20일까지 교육청 외솔회의실과 다산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특강은 2024 대입 수시 모집과 관련해 서울권 주요 대학과 영남권 주요 대학 지원 전략, 그리고 면접 대비 방안 등 3개 강좌로 구성됐으며 강좌별로 4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강사는 진학지도 경험이 많은 울산 진학지원단 교사로 구성됐으며 특강 수강을 희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강좌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산업부로부터 울산의 6개 산업단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오늘 기자의 눈에서 뒷얘기와 전망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네,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울산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기자의 눈에서 2차 전지 특화단지가 뭐고 앞으로 남은 숙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우수 기자한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 국장, 네. 지금 이제 주식하는 분들이 말이죠. 2차 전지 관련 주식으로 재미를 보다가 요새는 뭐 2차 전지 관련 주가가 급락하는 바람에 개미들이 패닉에 빠지는 사태를 보이고 있는데 2차 전지에 왜 이렇게 열광합니까? 네.
네, 2차 전지라는 한 번 쓰고 버리는 1차 전지와는 달리 충전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2차 전지로 부르고 있죠. 예. 친환경 부품으로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요?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카메라 등 들고 다니는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핵심 소재이기도 하고 예. 부가가치가 높아서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함께 21세기 3대 전자부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시장 규모가 가면 갈수록 커지면서 이 사람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2차 전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데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한 공모 결과를 발표했고 우리가 바랬던 대로 울산도 지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지정 결과 한번 간추려 볼까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산업부는 이 국가첨단 전략산업으로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3개 분야로 설정해서 특화단지를 공모를 했습니다. 예. 또 올해 하반기에는 아마 이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가운데 울산은 2차 전지 분야 특화단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2차 전지 분야는 당초 전국에서 5곳의 지자체에서 경쟁을 했고 그 결과 아마 한두 개 정도 지정에 그치지 않을 것이냐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예. 그 예상과는 달리 전국에서 청주, 포항, 새만금 등 4곳이 울산을 포함해서 4곳이 지정이 된 겁니다. 예, 다행입니다. 네, 특히 일반적으로 특구라고 하면은 특정 장소에 집중되기 마련인데 울산의 경우에는 울산의 원산국가산단, 울산 미포국가산단 등 6개 산업단지를 하나로 묶어서 첨단 2차 단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네, 이곳 산단에 이미 2차 전지 분야 업체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데다가 또 이들 업체들이 공유부지, 여유부지에 2차 전지 분야 신규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을 위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화단지로 지정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했고 예. 이것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것이 이번에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작전인데 성공했어요. 네.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2차 전지 분야 선도기업, 이 선도기업이라는 꼬리가 붙던데 이건 뭐죠?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분야에는 이미 투자를 하고 있거나 투자 의지를 보이는 기업들, 이 앞서가는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야말로 선도. 선도기업, 선도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 현재 2차 전지 선도기업에는 고려아연, STM 등 11개사가 이 소재 업체로 있고요. 또 전지를 실제로 만드는 전지 분야 선도기업에 잘 알고 있는 삼성 SDI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전기차 선도기업, 네, 뭐 2025년 말부터 새로운 전기차 공장을 신설한다고 하는 현대자동차 등 모두 13개 기업이 선도 기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13개 선도 기업만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건 아닐 텐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이들 선도 기업은 말 그대로 앞에서 2차 전지 분야 사업을 이끌고 가는 한편 울산에 충분한 이 기반 시설,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울산의 이런 2차 전지 분야 연계 체계 등의 조건에 긍정적 영향을 받은 신규 업체들이 진출이 아마 잇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울산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가 무섭게 벌써부터 7개의 업체들이 울산에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31일이 아마 월요일일 텐데요. 월요일 날 이 투자 양해각서 체결을 할 것이라는 소식인데 7개 업체가 투자 규모만 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양해가서 체결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야, 굿뉴스인데 벌써부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네, 말 그대로 특화단지입니다. 다른 곳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 혜택이 있다는 것인데 기업체는 공장 입주에서부터 전력 그리고 용수 등의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 그리고 이 기술과 인력, 금융 등의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울산시는 이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예상하고 있는 기대 효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규모가 너무 커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요? 네, 울산시는 오늘 2030년까지 기업들이 11조 3천억 원이 넘는 투자를 하게 되고 이야. 전지 생산액이 62조 원, 62조? 또 수출액이 114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이것을 5대 전략으로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시는 이를 통해서 생산 유발 효과가 22조 6,900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가 6조 3,500억 원, 고용 효과 7만 400여 명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기대처럼 되면 이거 엄청납니다. 네. 근데 말이죠. 삼남에 있는 삼성 SDI 말입니다.
이미 전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인데 삼성 SDI 투자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왜 자꾸 삼성 SDI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요즘 마당에. 울산 삼라읍에 공장을 이미 가동 중이죠. 삼성 그러게요. SDI. 네. 그런데 이 신규 공장을 투자한 것이 아주 오래전입니다. 2009년 이후 신규 오래됐죠. 투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이런 가운데 삼성그룹이 지난 3월이죠. 앞으로 10년간 국내에다가 60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나네요. 그래서 울산시가 삼성 SDI 울산 공장 신규 투자에 요즘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이번에 2차 전지 특화단지에 포함된 지역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도 6개 산업단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3공구라고 있습니다. 예. 이곳은 현재 삼성 SDI가 위치한 삼나무 밀원인데 예. 울산시가 27일자로 이 3공구의 시행자를 울산시에서 삼성 SDI로 변경 승인 고시를 했습니다. 아마 이 삼성 SDI 울산 신규 투자가 이거 혹시 임박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이야, 큰 먹거리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 특화단지 지정으로 주목받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존의 울산 주력 산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면 울산이 세계적인 첨단 산업 도시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수석 부장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울주군은 어제 군청 문수홀에서 군민이 만드는 방사능 방제 교육훈련 콘텐츠 제작 리빙랩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리빙랩에는 울산 해양경찰서를 비롯해 범서고 교사와 학생, 온산업 에너지 분야 여성들, 시민참여단 35명과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참여자들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해 방사능 방제 교육훈련 콘텐츠를 제작한 후 이를 내년부터 실제 교육훈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구 문화의 일원에서 오늘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7월 울산 문화전방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의 거리 곳곳에 복고풍 사진 촬영 구역을 설치하고 문화공방 19곳과 협력해 자개 제작과 시원한 꽃차 만들기, 나무 컵받침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상점에서 각종 체험에 참여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영수증을 인증하면 1,500여 명에게 특별 제작한 젤리 가방과 열쇠고리 등의 기념품도 증정됩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의 개관 이후 전시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집이 발간됐습니다. 울산 문예회관은 지난 1995년 개관 이후 지난해까지 28년간 회관에서 열린 모든 전시에 대한 기록을 보존해 연구 활용하기 위해 전시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개관 이후 6개의 전시장에서 2,800여 건의 전시회가 열렸으며 모두 428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는 8월부터 12월까지 화물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보수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매년 4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령 위반자와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종사자는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는 신규 운수 종사 자격 취득자와 무사고 무벌점 기간 10년 이상자 등 1,300명을 제외한 8,200여 명이 교육 대상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